여러분, 혹시 당뇨병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렵고 막막한 기분이 드시나요?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한 번쯤은 꼭 걱정하게 되는 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뇨를 실제로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와 더불어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실천해온 지혜로운 식습관을 통해 당뇨를 다스렸던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현대의 극복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50대 직장인 정 씨는 바쁜 생활 속에서 늘 흰쌀밥과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음료와 간식으로 단 음식을 즐기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고 혈당 수치는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밥을 먹었고 반찬은 기름진 음식 대신 나물과 생선으로 채웠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를 준비했고 음료수는 물과 무가당 차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세 달을 실천한 결과 그의 HbA1c 수치는 정상 범주에 가까워졌고 체중도 5kg 이상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피곤함이 사라졌고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40대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야근과 회식이 찾아 편의점 도시락과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치솟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생활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먼저 점심 도시락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현미밥과 닭가슴살, 채소 몇 가지를 담아갔고 간식으로는 사탕 대신 아몬드와 사과 한 조각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번거롭다고 느꼈지만 두 달이 지나자 몸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는 제게 단순한 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라는 경고였어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 원칙을 따라야 할까요? 첫째, 탄수화물은 흰쌀, 밀가루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피하고 현미, 귀리, 보리,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은 혈당 관리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식단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삶은 달걀과 방울토마토,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입니다. 점심에는 통곡물 샌드위치와 시금치 샐러드, 닭가슴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잡곡밥과 나물, 구운 생선, 된장국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과거로 돌려볼까요? 사실 당뇨와 비슷한 증상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소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소갈이란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잦으며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을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당뇨병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의 의서인 동의보감에 이미 소갈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갈 환자에게 보리밥을 권장했습니다. 보리는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피하라는 조언도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강조하는 식이요법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서민들은 주로 보리, 조, 수수, 기장 같은 잡곡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식습관 덕분에 현대인들보다 당뇨에 덜 취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조들이 지혜롭게 활용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발효음식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매일 이 발효식품을 먹으며 건강을 지켰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청국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조들은 절제된 식습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대부들은 과식을 경계하며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8알 식사를 실천했습니다. 이 습관은 과식을 막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후 산책 역시 선비들이 즐기던 습관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대와 전통의 지혜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흰쌀 대신 현미, 보리, 귀리, 조 같은 잡곡을 섞어 먹어야 합니다. 둘째, 된장국,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한 끼 이상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배가 80% 찼다고 느껴질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식사 후 10분간 걷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간식을 떡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와 채소로 바꾸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천 전략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볼 때 현미, 보리, 두부, 닭가슴살, 연어캔, 다양한 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기본으로 준비하세요. 시간이 없을 때는 통곡물 시리얼과 무가당 두유, 삶아둔 달걀과 샐러드, 그릭 요거트와 베리류를 활용하면 빠르면서도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는 같은 반찬을 두고 본인은 잡곡밥과 생선, 나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습관이 효과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도 완만해져 췌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통곡물 섭취가 BAC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고, 발효식품이 장 건강을 개선해 혈당 조절을 돕는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뇨를 극복하는 핵심은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사 습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골고루 먹고, 천천히 먹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는 수백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실천해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흰쌀밥을 반만 줄이고 대신 현미와 채소를 곁들이는 것, 식사 후 10분간 가볍게 걷는 것,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는 것,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했듯 우리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옛날 선조들의 당뇨 치료로 먹었던 청국장은 프로필 링크에 걸어두래요. 내 건강을 위한다면 건강 3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